출발 증시 오늘도 진짜 전략으로 시작하겠는데요.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월요일장도 참 좋았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우리 증시는 여전히 걱정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는 칼날을 잡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은 되반등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대반등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거를 분석적 시각으로 보지 말자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 제가 블랙록이 아시아를 다시 생각할 때 전략으로 돌아가면서 이태부 전쟁의 판을 흔들고 있다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시각은 펀더멘탈한 측면이나 합리적으로 뭐 반도체 업황이니 재고니 이런 시각의 렌즈에서 살짝 벗어나서 네. 지금 가격의 위치랑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2천만 주, 3천만 주 때리니까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그 반대편은 뭐가 있을까요? 그 사는 쪽에 개인 투자자니까 네. 저는 거기에 뭐가 큰 게 숨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게요? 갖다 해서 우리가 헤지펀드 할 때 기타 법인을 이용하거나 네. 어떤 때는 구자를 나눠서 개인 펀드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개인이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네. 개인이 아니라 어떤 떨어뜨리는 거 받아주는 어떤 비펀드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각이 저는 이럴 때 대주주의 이기심을 접근시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지금 뭐 반도체니 이거 분석하지 마시고 2022년 4월 말에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 상속세 2조를 어떻게 낼 건가,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시죠. 맞아요. 지난번에 특집으로 예.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보 가치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또 악성 루머가 좀 요새 외국에서 잠깐 퍼진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삼성전자도 물적 분할한다. 그거 그 카드 안 씁니다. 그 카드보다는 더 물적 분할하면 대주주한테 이익이 나올 때 물적 분할하거든요. 그래야죠. 근데 삼성전자를 쪼개면 대주주한테 이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생명의 블록딜이라든지 오히려 삼성생명을 쪼개면 모를까? 네. 금융지주로. 그래야 삼성전자를 대주주들, 삼성 개별들이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대주주들한테 더 플러스 알파니까 오히려 삼성생명이 분할되나 금융지주되나 이런 걸 시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칼날의 V자 반등은 저는 18일을 내일을 디데이 잡겠습니다. 네. 내일이 내일이요? 이제 삼성전자 배당금 나오는 날. 네.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 배당금이 나왔다 생각하십시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은 전 삼성전자 산업에너지가 내일은 더 세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떨어지는 칼날이 이게 그냥 정상적인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5월 13일 대만 각권 공격, 네. 7월 말 홍콩 H시장 공격. 이제 우리나라는 피해갔으면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같은 에너지가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저는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 공격할까, 이제 자꾸 이동할 겁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뭘 보시냐면 하락폭의 저점이 이번 주에 형성돼서 떨어진 거에 반을 언제쯤 회복할 거냐. 그러면 선물은 425나 6이고요. 종합주가지수는 3220 정도고 삼성전자는 79,000원과 8만 원 선입니다. 네. 요 속도를 앞으로 추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저는 고가와 저가를 단순하게 4등분 시켜봅니다. 그러면 96,800원이 금년도 고점이고 이 10월달, 그러니까 요번에 하락폭을 이 10월달 시작점에서 다시 분석해 보거든요. 작년도 2250대 56,000원과 96,000원 73% 올랐다가 지금 74,000원대니까 고점에서 23% 빠졌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 제가 20%대에서 30% 사이, SK하이닉스는 30에서 40% 사이에 급락한 상황에 떨어지는 칼날 사갖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네. 뭐 그때 논리는 공포지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럴까요? 시장을 안 보면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면 다른 논리가 나와요. 그때는 뭐 또 주도주다 뭐다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율이 오늘도 급등을 해요. 1170. 그럼 빠집니다, 오늘도. 그런데 환율이 이제 1150원을 깨고 내려가는 시점에서 이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항상 강조하는 거. 미국이 뭐라 그럴까요?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이제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이 이제는 이머징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순환이 자금의 순환이 언제 나오겠느냐 이거를 도리어 더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거는 빠르면 10월부터 내년 1년까지 그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동태적으로 추적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8월 5일부터 급락시켰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예. 그러면 현물에서 거의 7조를 때렸어요. 맞아요. 비차익을 3조 6천억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두 종목 합해서 7조 7천억을 때렸습니다. 네. 그러면 뭐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딴 거는 거꾸로 오히려 그 사이에 롱숏으로 급등한 종목도 시가상위 종목들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롱숏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바꿔 타라라는 전략. 그러니까 KT 팔아서 삼성전자 가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팔아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가라. 이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되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자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또 미국 투자 이슈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 투자와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추려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주를 중심으로 랠리가 나왔는데 그동안 소재주 대비해서 못 간 장비주 쪽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어떤 종목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금요일 날 그거 오늘 소개시켜 드린다고 맞아요. 그랬죠. 제가 예. 궁금했는데 예.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 가지 A 프로 네. 이게 이제 이 옆에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주가는 계속 우하향에 지금 거래량도 적고 바닥을 다지는 패턴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옆에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급속 충전. 아, 네. 예, 이제 장비에서 이제 이쪽 에너지가 있는 기업이 A 프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IS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 사이트 가면 각종 연료전지라든지 리드미어 전지 개조 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소재에서 장비로 갈 때는 실적단이 나오고 영업이익단이 증가하면서 그런데 주가는 연초 고점 대비해서 많이 급락하고 바닥을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을 체크해 드리겠고 두 종목 수소 관련된 또 종목이나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찾으려면 관련된 거 한 30개 나와요. 예. 그 중에서 그냥 2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급락했다 돌았을 때 부품단에서 밸류체인 관련된 거를 공략하는 게 수익률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거기에 1등이 DB 하이텍이고요. 2등 SNS텍. 그러니까 벌써 금요일 날에 SNS텍은 밑꼬리가 달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SNS텍이라든지 DB 하이텍은 여러분들 보시면 견조해요. 그러네요. 이 종목은.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직전 고점 75,000원을 돌파해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나 그다음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축을 또 수소 경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로 일진 다이아 이것도 모양이 다르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세원 급락하는데 이게 우상향의 에너지 올라오고 떨어지면 있네요. 밑골이 달리고 예. 이런 쪽이 왜 이런 에너지가 나올까?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 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미국 그 투자 이 부분의 밸류체인일 때 저는 현대차나 SK그룹의 투자도 같이 들어간다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도 모양이 달라요. 이게 이제 수소 충전 밸류체인에 네.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 뚫었다가 지금 눌림목인데 22,000원과 24,000원 사이에서는 뭔가 강력한 매수 에너지가 나오고 요게 이제 3만 원을 돌파할 때가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오히려 부품단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격할 때 같이 떨어지는 종목. 네. 그런데 돌았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두세 배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장비단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 또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내일인데 이 밖에도 테슬라의 AI 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수들을 시장은 어떻게 소화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 헤지펀드는 어떤 이벤트 드라이브는 전략을 어떤 이벤트를 기점으로 뭔가 전략을 그 롱숏의 주도적인 데이터를 롱했던 걸 숏으로 바뀌고 숏했던 걸 롱으로 바뀌는 이러한 양방향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이번에 반도체 두 종목을 집중 공격하는 걸 내일 그 FOMC 의사록 공개와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 예정 요거를 디데이를 잡는지 그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 테슬라가 700불 지지 못하고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AI 데이 요거를 또 이벤트로 해서 요새는 저는 비트코인이나 테슬라가 다른 모양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테슬라가 비트코인은 좀 올라오고. 한 3,500만 원대는 사갖고 한 5천만 원을 저항으로 봤거든요. 네. 이걸 뚫었어요. 아, 비트코인. 예, 네. 비트코인이 이건 다른 에너지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테슬라도 저는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650불에서 지지해주고 다시 이번 고점을 돌파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날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네. 8월 26일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4분기 GDP 미국 수정치가 있고 이때 이제 한미연합훈련, 지휘부훈련이 끝납니다. 좀 축소해서 오늘부터 26일부터 시작해서 26일 이때 또 북한에서의 또 여러 가지 통신선이 또 끊어진 게 또 연결돼 있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뭐라 그럴까요? 작용 반작용으로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 두 가지를 왜 했냐면 신세계백화점이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을 개장을 합니다. 아, 27일에요? 예, 예. 이게 그 명품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일 크다고요? 예. 대전에? 예. 네. 왜 기업이 여기다가 대전에다가 강남 그러니까요. 신세계라고 있는데 예. 여기에 왜 이걸 할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네. 강남 신세계 그 지역의 그 옆에 터미널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곧 개발이 들어가는구나. 아, 그래서 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그냥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게. 그리고 예. 이쪽의 에너지를 키워서 뭔가 한 앞으로 3년이나 5년 후에 그림을 그리는구나. 네. 그럴 때 이제는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벌써 기업은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가 언제일까요? 저는 우리나라 이제 접종률이 70% 넘어갈 때는 이제 어떤 언론의 흐름을 많이 보실 거냐면 같이 살자. 네, 코로나와 함께. 나 독감하고 비슷해. 예.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우리가 70%를 넘어갈 때 등장하나. 그러면 우리가 그 연결고리는 벌써 카지노, 백화점 이런 것들. 이때쯤에 또 중국이 이제 또 여러 가지의 또 내년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계올림픽. 그게 딱 맞아 떨어졌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오히려 우리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코로나 피해주를 이제부터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 대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홍위병, 홍색 전략으로 죽이는 네. 쪽은 쳐다보지 마라. 카카오 게임즈도 봐도 10만 원이 벌써 7만 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넷마블이니 네. 이런 거에. 그러니까 게임이나 엔터 그런 쪽만 쳐다보지 마시고 오히려 중국 올림픽과 연동돼서 연결되는 면세점, 소비주, 여행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또 그래서 요새 보면 신세계가 모양이 좀 달라요. 네. 예, 떨어질 때보다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보는 거는 네. 달러 베이스의 종합주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신데 예. 달러 베이스로. 예. 요게 이제 7월 9일 저점 깨니까 이제 5월 13일 수준에 와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85. 이 다음은 조금 겁이 납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3월 달 저점도 붕괴하면은 이게 이제 3월 달이 2,950이거든요. 3,000원 네. 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환율은 이게 1,200원의 근처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 삼성전자가 7만 원 초이까지나 7만 원 살짝 깼다가 하는 논리인데 네. 그거는 글쎄요. 우리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저는 오히려 18일 배당금과 26일 금통위, 그리고 이 금통위를 왜 중요하게 보냐면 만약에 환율이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합니다. 선제적으로 한다고요? 예, 만약에 환율이 그런 위험이 있다면 네. 그러면 거기서 원화 약세가 원화 강세로 터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면 금리 피해주하고 그거의 수혜주가 갈라지겠죠. 예. 그러나 원달러 부분의 리스크는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건 그렇죠. 예, 요렇게 요래서 제가 왜 18일하고 26일을 중요한 맥점으로 보자. 이렇게 전략 세우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많은데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도 큰 그림에서 보자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서서 저희가 아침에도 또 미국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봤듯이 미국과 또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서 요즘에 지정학적 리스크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탈레반이 그쪽을 또 장악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중국의 신장 쪽과 관련해서 또 연결고리를 지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8월 초 이거 방송을 네. 아프가니스탄 신장하면서 왜 미국이 철수할까? 미국의 전략은 뭘까? 그럴 때 제가 이 단어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더 미국은 그 B3W로 더 나은 세계 재건을 위한 전략.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블랙록의 아시아를 다시 생각할 때 요새 판을 완전히 그냥 흔들고 다니는 게 이 블랙록과 헤지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탄소 중립, 자연자본, 그리고 거의 어마무시한 금융 복합제가 생겼다는 거. 저는 이게 다 연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 이 전에 wak한화랑 여기가 뭐죠? 이제 여기가 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무슨 좁은 골목같이 생긴 지형을 wak한화랑이라고 그럽니다. 아, 지역 이름이에요? 예, 여기가 유명한 그 투자 세계사 보면 투자 그 역사 보면 여기가 뭐라 그럴까요? 그 중국의 에너지가 그 뭐 징기스칸 때든 중국에 되든 이 중동 지역을 침범할 때 우리 가장 예를 들어서 고손지 장군이 일로 통해 갖고 또 정벌하고 아, 그러거든요. 네. 예,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러시아 연결돼 있고 파키스탄 연결돼 있고 아프게 다 그러니까 통로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이 통로인데 옆에 보면 이 2014년 오바마 정부 때 여기에 중국이 실크로드 경제로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해갖고 저는 요번에 미국이 여기서 경제 에너지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본이 중국한테 적구나. 아, 저는 뭐 아프가니스탄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만 여기에 이제 1대1로 뭐 친중 에너지, 경제적 에너지 중국이 재빠르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인정을 해버릴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돈줄을 어마무시하게 갖다 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또 연결된 단어가 TAPI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거를 또 중국 자본이 여기 보면 터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로 엮이는 대규모 파이프라인 가스관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국제자본의 연결고리가 여기에 또 AIIB 은행이 있어요. AIIB가 어디 중심으로 돼 있습니까? 중국이죠. 네. 예. 그 연결고리를 생각하시면 이게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 제가 이 연결고리 때문에 제가 대북주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 네. 이게 왜 이렇게 점핑이 되냐?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게 이 통로가 이 말라카이 해협에 여기 보시면 이 해협이 굉장히 좁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원유 수동 1대1로 해양 1대1로 말라카이 해협을 뚫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게 미얀마, 캄보디아의 부동항 이거 벌써 완료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에 피보트 아시아에서 그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오바마 대통령이 일로 가셨던 거. 근데 네. 결론은 중국 에너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돈의 싸움에서 미국은 본토로 들어가면서 체제 정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또 내부 체제 정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틈새에 우리나라가 약간 미사일 주권도 회독하고 전작권 회수하면서 틈새가 열려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투트랙 전략이 오히려 미국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경제 정책과 군사 정책을 구분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앞으로 3년간 우리가 좀 서프라이즈 뉴스를 계속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도주의 네. 물줄기, 수소 경제, 그다음에 북방의 물류,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면 넷제로가 어떤 면에서는 자연반작용 우리나라 수소경제 연결고리 예. 이런 것들의 주도주 물줄기를 만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한 달 안에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연반작용 이렇게 체크하시면 하나의 주도주 물줄기를 흐름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의 큰 그림을 읽어봤습니다.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